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특별히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맡게 된 이제 김행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뭐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사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의 국민의힘 쪽은 대구 경북 빼고는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벌써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미 가져갔고, 경기지사 인천시장 해볼만 하다고 그러고, 충청과 강원은 무난히 가져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는 그럼 광주 전남북 빼고는 다 그쪽이 가져가겠다는 거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 당으로서는 좋죠. 그런데 어쨌든 그 충청권은 이제 뭐 박빙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은 서로 게임이 될 것 같고, 특히 세종시는 이제 저희가 뭐 지난 대선 때도 조금 졌어요. 제주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충청도와 강원도,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 부산, 뭐 대구, 경북 이런 데 빼고 어쨌든 인천, 경기, 충남, 강원 요 정도가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근데 뭐 사실 대선 결과하고 그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지방선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방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 정권 심판이나 이거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인물로 많이 보기도 하고요. 자신하고 직접 관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충청도는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해도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양승조 지사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뭐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눈에 띄는 건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를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냥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뭐 성패가 될 거고, 또 저는 그래도 한 9대8, 뭐 8대9 이렇게 아주 박빙 같아요. 17개 지자체를 뭐 한쪽이 싹 쓸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천 경쟁도 민주당 쪽은 이제 김동연, 안민석 뭐 이런 등등의 구도, 국민의힘 쪽은 유승민, 김은혜 뭐 구도가 짜여지면서 뭐 김행 대변인 얘기로는 아주 이제 흥행몰이를 하고 시작하고 있다 이러던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들이. 일단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 지역인데, 인구도 제일 많고. 네, 경기도가 특히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전직 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로서는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해 준 것도 고맙고요. 거기에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김은혜 의원이 당내 경선 구도에서 좀 불리한다고 평가받지만 과감히 나서서 어쨌든 신구 대결을 통해서 흥행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보면 구도 자체는 국민의힘 구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는 어쨌든 합당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공천룰에 대한 다소간의 잡음도 좀 있고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률을 거의 100% 해주거나 다소 그 룰과 관련된 이 지지부진함이 오래 갔어요. 근데 그 공천룰과 관련된 잡음이 현실화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기지사 선거하고 관련된 또 다른 이 지역구 보궐 문제가 같이 연동돼 있어서 그게 상당히 잡음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김은혜 의원이 지금 출마하는 바람에 이제 분당 갑입니다. 거기가. 또 김병욱 의원이 또 성남시장 본인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분당이 다 비어요. 분당 가불이. 그럼 다 자연히 또 떠오르는 사람이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갈지 안 갈지도 본인도 아마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우선 법률적으로는 현역 의원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도 의원직을 내놔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경선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후보가 확정될 때 이제 내놔야 되고 30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직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확정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김은혜 의원은 만약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냥 국회의원 하면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통과됐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제 후보로 나온 이상
이게 대충 돌아갈 길을 생각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출사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궐선거는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요? 이게 지역 언제 떨어지냐에 따라 5월 전에 만약에 사표가 되면 보궐선거가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예컨대 인천 계양이라든지 송영길 대표가 이제 간 분당 쪽은 김병우 의원님 만약에 지역구하고 간다 이제 송영길 전 의원 대표님 그 지역구인데 이재명 지사께서 어디를 나온다 그러면 사실 분당은 선택하기 쉽지 않죠. 분당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이 어려운 지역일 뿐더러 또 하나는 이 대장동 이런 이 대선 때 있어도 이슈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대로 이슈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선택하신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지역의 계양 쪽 요 정도를 선택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분당에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거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선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3월 달 대선 치르고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아깝게 낙선한 대선 후보가 보궐선거에 직접 바로 출마한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게 옛날 문법이면 안 맞죠. 우리 대통령 선거 나갔다 떨어지면 다들 외국에 다녀오시고 유학도 가시고 뭐 스쿨도 가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그 예전의 문법인데 지금은 사실은 아주 초박빙으로 떨어졌기도 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고문이 직접 띄워줘야 지방선거에 그나마 뭐 해볼만 그냥 하다. 낙선 인사 정도 하고 옆에서 있는 거 하고 직접 자기가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예컨대 인천을 가든 뭐 분당을 가든 거기 만약 선거에 도전을 한다면 그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를 보니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판단은 저는 이재명 고문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자꾸 출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지방선거 전체판. 근데 사실은 이재명 그 전 지사의 이제 지금 현 상임 고문이시죠. 이분 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명분 내지 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출마하시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체에 야 예전에 0.74 막깎게 줬는데 이런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내 역학구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리더잖아요. 그 그룹의 리더가 계속 플레이어로 있어줘야 어떤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금방 잊혀지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단하시거나 연이어서 야당의 대표가 되신다 그러면 사실 이제 사법적 리스크 면에서도 상당히 좀 보호막이 된다. 뭐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등단을 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지켜볼 대목이 본인의 판단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격이나 성정이 가만히 있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전 더 커 보입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쪽 말도 저쪽 말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고문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뭐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적극 지지.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대구 고향에서 유영하 변호사한테 좀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4분 50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많이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방송이고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돕고 싶은 마음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 사면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국민들의 뭐 바람이 그 사면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잘못됐던 걸 다 인정했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자체가 다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내 꿈을 나의 정치를 좀 누가 해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면의 뜻하고도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서 행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고요. 후원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마음의 빛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은 줘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쓰실 수밖에 없었고 그 도움의 형태가 아마 그런 거였을 거고 이게 만약에 정권을 현 정부 문재인 현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야당의 이 권력 구도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였으면 이게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발언을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긍정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그래서 후원회장의 지위에서 한 지극히 개인적인 발언이다. 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빛을 그렇게 푸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출마하면 마음에 비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도움을 줄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 그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어떨까요? 저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달성 쪽이고 뭐 대구 쪽에 지지하고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홍준표 의원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대구에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유영하 변호사는 그것까지 내다보고 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성 이제 을이 이제 거기 있는데 사실은 대구는 뭐 국민의힘 하면 아주 당선되기는 쉽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재원 최고하고 이제 경쟁하는 모양새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크게 이제 뜬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하고 좀 나눠 먹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 3등이 비슷해지는 그런 양상. 8분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1위에 대한 그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 좀 많이 높아요. 발표된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그렇게 심하게 저격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유영하 변호사가 조금 올라가면 그 보합관계, 상보관계에 있는 누군가는 조금 내려오겠죠. 그게 2, 3등의 문제라서 저는 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2, 3등이 이제 단일화를 혹시나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구도가 친박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기지사, 뭐 대구시장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몇몇 지역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간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만 좀 짚읍시다. 정부 조직 개편, 여가부 폐지 뭐 등등 전부 다 정권 출범 이후로 미룬다. 네.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상황이 조금 상황이죠?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공약을 내면서 꼼꼼하게 준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7자가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좀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수 업무인 법률상 업무가 50가지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까지 좀 고민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 다만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글쎄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금 확정이 됐는데 출범할 때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거 하랍니까? 하면 얼마 있다 그만둬야 되나. 그런 좀 이상한 상황. 뭐 중기부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현실적인 이제 의석수에 대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개편을 한다. 이건 이제 폐지인지 개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 조정을 통해서 어느 장관이 여가부 장관으로 오는지를 보면 예를 들면 복지 전문가 등이 오면 이게 어떻게 개편되겠구나라고 해서 실제 취지에 맞는 형식으로 조금 돌아서 간다. 왜냐하면 뭐 굳이 국민들께 이거를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한 이유가 이 업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뭐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인데 아무리 입법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라 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는 이렇게 일해보고 싶습니다가의 그림이 정부 조직 개편이잖아요. 전 그거는 뭐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해줘야 된다고 협조하는 게 생각합니다. 맞는 거라고 보고
근데 협조를 전제로 물론 당선인 측에서 얼만큼 촘촘히 잘 준비해가지고 완성된 안을 내놓느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거는 우리 정권 출범 후 나중으로 미룬다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발목 잡기 얘기를 듣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약한 거고 그렇게 행정부를 꾸려가겠다는데 거기에 맞는 제반 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입법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걸 꺼려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추진을 하는 저는 집무실 같은 걸 속도 조절을 하고 이거는 굳이 속도 조절이 맞는지는 저는 조금 집무실은 사실은 합니다. 이제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건데 이건 이제 정부조직법이라는 어쨌든 걸 고쳐야 되는데 여가부 폐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민주당이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입법이 사실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개편을 하되 이것을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는 읽히고요. 그래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 이전과 다른 인선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인선 구체적인 인선을 보면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예비비 통과되고 국방부는 벌써 20-40센터랑 이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요. 20여 회 정도 해서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뭐 지금에 와서 또 다른 평가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당장 그러면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네. 첫 번째 근무 장소는 여전히 통이동이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뭐 국방부의 층을 달리해서 임시로 천막 얘기도 나오지만 국방부에 보면은 이제 1층부터 5층까지가 연합사 작전과 관련된 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는 빼고 나머지부터 리모델링 한다는 건데 다른 층에 아마 임시로 꾸릴 가능성도 있고 통이동 근무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천막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방어나 보안 이런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가급적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뭐 국방부 근무를 좀 오래 했었는데 그 다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상으로는 좀 많이 제약이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집무실 부분도 좀 그렇고 안에 들어가야죠. 그다음 당연히. 관저에도 일단 안 들어간다는 그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저 청와대 관저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서초동에서 출퇴근? 그 서초동에서 아니면 한남동 뭐. 근데 만약 한남동 리모델링이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이미 돈이 배정이 됐으니까. 거기는 한남동이나 서초동이나 뭐 큰 차이도 안 나요. 그 다리 건너는. 아니 한남동에서 오면은 아무튼 그거 얼마 안 걸려요. 실무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미정 상태인 것들이 남아서 이것도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니퍼 원스가 부른 Bird on the Wir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